안녕하세요. 괴담 낭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잘때라고 합니다. 괴담뿐만이 아니라 잘 때 듣기 좋은 그런 오디오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뭐 몇십만 유튜버도 아니고 막 성공한 그런 유튜버도 아니지만 그래도 전업 유튜버로서 살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말이 뭐 다 맞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29 전업 유튜버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잃을 게 없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회사를 다닌 적이 없거든요. 음악의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다양하게 알바를 계속하면서 20대 초중반을 보냈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그래서 막 좋은 대학교를 가지도 못했고요. 취업 준비도 전혀 안 했습니다. 다 핑계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취직 안 하고 27까지 지냈었는데 제가 20대 후반이 되니까 슬슬 아버지께서 계속 일을 뭐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 일단 취업을 일단 하자 싶어가지고 영상 제작 회사 쪽에 이력서를 여러 군데에 돌렸습니다. 제가 부전공으로 신방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여러 군데에 넣어봤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국문과라서 그런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기가 더 싫어지더라고요. 취업을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또 아침에 꼬박꼬박 일어나가지고 회사를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상상하기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게으른 편이라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직장인분들을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러지만 그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빡센 일이잖아요. 다들 아침만 되면 슈발슈발 거리면서 출근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해내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다.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 말이 좀 샜는데 아무튼 취업도 안 되고 회사 가기도 싫고 해가지고 전업 유튜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렇게 1년이 지나 구독자 10,000명까지 달성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전업 유튜브가 자리를 잡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만약 대학교 좋은 데 나와서 학점도 좋고 스펙도 빠방했으면 내가 이렇게 시간 갈아가면서 유튜브를 했을까 시작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유튜브 시장은 되게 불안정하고 좀 개인 사업자 개념이라 방송할 때랑 편집할 때가 아니더라도 계속 뭔 영상을 찍을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름 창작의 고통도 있고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만약 내가 가진 게 많았더라면 유튜브를 시작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물론 고점은 높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000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런 겁니다. 내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지금의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잃을 게 없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창작 예술의 위아래 없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혹은 원할 것 같은 무언가를 만들면 그게 창작이고 그게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요즘 양산형 쇼츠라고 욕하는 그런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마저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아름다운 음악, 기가 막힌 시 한 편, 좋은 의미와 글바를 가진 책 한 권 이런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타협하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창작물을 본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괴담 영상을 올리면 수면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겠다. 맛있겠다. 잘 볼게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창작의 재미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곤 하고 물론 제 영상의 대부분이 인터넷 글들을 퍼온 2차 창작이긴 하지만 누구나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작물이 꼭 독창적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괴담이랑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전시하는 일종의 오디오 큐레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자체가 이 잘때라는 1인 박물관의 박물관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좋은 카페 가면 야 카페 예술이다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싼 소파 떡칠해서 그러네 루이스 폴슨 전등 써서 그런 거다 그러진 않잖아요. 이쁜 소파 보고 야 이거 미친 바오밥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쁜 거네 이러면 누가 못 만드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저는 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누가 만든 거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까지, 어떻게 나열하느냐까지도 창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독창적인 인류 창작자들에 대한 좀 존경심, 뭐 경외심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BTS 멤버라든가 뉴진스 멤버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괴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면 제 잘때 채널을 보는 초인류 슈퍼스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훨씬 아닐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창작 예술의 위아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한 가지 분야에만 몰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음악에 꿈이 있었어가지고 혼자 음악을 만들었었고, 그러다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힘들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 문득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왜 힘들까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심정을 글로 쓰면 내가 힘든 이유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자, 독립출판을 하자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글 써가지고 독립출판사 뭐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책을 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보문고나 알라딘, 예스24, 뭐 독립서점 이런데 입점까지 했었고요. 제 자랑을 조금 했는데, 이런 건 그 한 인간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음악도 그때 나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글을 쓰다가 막히면 음악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하다가 막히면 또 글을 쓰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좋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잘때 채널 말고도 제 서브 채널 잘 놀 때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브이로그라든가 뭐 노래 옛날에 불렀던 거 영상이라든가 뭐 공포게임, 종합게임 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괴담 영상 편집하다가 힘들면 잘 놀 때 채널 영상 편집을 하거든요. 그럼 좀 잘 된단 말이에요. 종목을 바꾸면 편집하는 게 좀 덜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을 할 때는 이런 긍정적인 도피처를 만들어 두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뭐 유퀴즈였나 뭐 침착맨님 방송이었나, 거기서 이제 괴담이랑 공포 설화를 다루시는 그 곽재식 작가님, 곽재식 교수님이 나오신 적이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뭐 연구를 하다가 힘들면 설화에 대한 그런 글을 쓰고, 그걸 하다가 또 막히면 또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창작에 대한 태도와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 이야기를 또 여기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창작에도 도피처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 취미이든 다른 창작이든 뭐 상관없는데, 뭐 도피처까지도 창작이라면 그 수익화가 될 수 있는 창구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 효율이 좋아지긴 하겠죠. 뭐 돈 버는 거 있어가지고. 아무튼 창작에도 도피처가 필요하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창 유튜브 시작하고 한 2달 정도 됐을 때 한 채널을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한 동영상 4,200개 올리시고 막 했는데 구독자가 2,000명 정도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 쇼츠로 지구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지구 화이팅 며칠차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제가 성실하면 통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분을 지켜봤는데,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게 컨텐츠였거든요. 컨텐츠가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구독자가 꼭 느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도 괴담 1일 1영상으로 올리던 때였는데,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해도 보답을 못 받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두려웠던 적이 있긴 한데,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원하는 혹은 예상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은 걸 제공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며칠째 뭐 지구 화이팅 뭐 하는 거는 흥미는 막 생기지만, 웃기잖아요. 흥미는 생기지만 계속 소비할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 잘 때 들을 만한 컨텐츠, 주로 괴담 낭독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냈고, 지금은 나름 성공적으로 채널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성실함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그 본인 역량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확신한 주제나 소재일지라도 세상에 내보였을 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결국 자신의 감을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정하는 건 오롯이 자신의 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답을 얘기해줘도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답인지 아닌지는 해보기 전엔 모르고 한다고 해도 뭐 내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방향을 잘 정하는 자신의 예리한 감과 성실함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운도 엄청 중요하고요. 저는 뭐 운까지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된다. 제가 괴담 채널을 운영하게 된 게 제가 괴담을 좋아하기 때문인데 물론 수익성을 보고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만이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괴담 방송을 이어나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괴담을 안 좋아했다면 괴담을 읽을 때 좀 티가 났겠죠. 아, 이 사람은 그냥 돈 벌려고 괴담 읽는 거구나 싶을 거잖아요. 사실 숨기려고 해도 그런 건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괴담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읽어도 이 사람 뭐 돈 보고 읽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괴담을 안 좋아하면서 괴담을 읽는 직업을 가진다?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측면 이외에도 본인 자체가 그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돈 벌려면 싫은 것도 해야지 않느냐. 잘 때 너는 뭐 하고 싶은 거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안 할 거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이 유튜브라는 시장 속에서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거는 멀리 봤을 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이너하거나 뭐 돈이 아예 안 되면 지속이 안 되긴 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제는 그 방금 얘기했던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제인데요. 다음 주제는 돈이 되지 않으면 그 유튜브 채널은 계속되기 어렵다입니다. 예전에 괴담 채널을 계획을 하고 유튜브 음악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하나 병행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무료 음악이 아닌 음악이 포함된 영상은 수익 창출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음악을 원체 좋아해가지고 수익 창출이 안 나더라도 제 음악 취향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채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계획을 하고 어쩌다가 아는 형 지인 중에서 음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언을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돈이 되지 않으면 채널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나빠? 왜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형님 말이 100번 옳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돈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동기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뭐 괴담 채널이랑 돈이 안 되는 음악 채널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뭘 더 열심히 할지는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죠. 열심히 안 하면 뭐 성장도 더딜 테고요. 그런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좋아요를 구걸하고 구독해달라고 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후원을 유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만 뭐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보여지는 직업이고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뭐 후원, 구독, 좋아요 이런 걸 요구하면 그것도 뭐 문제가 되겠죠. 결국 알잘딱을 잘해야 된다. 알아서 딱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게 또 유튜버의 역량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웬만해선 채널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 최근에 만우절 특집으로다가 친구한테 대신 괴담을 읽게 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읽게 시키고 뭐 하니까 막 웃기잖아요. 그래서 막 웃고 막 그랬었는데 그 라이브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잘때의 정체성이 뭐 희미해져서 아쉽다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만우절이니까 뭐 라이브 보시는 시청자분들 뭐 재밌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 채널의 주요 쓰임새가 잘때 듣는 잘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런 댓글이 나오는 거를 저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뭐 괴담과 뭐 미스터리한 사건 이런 것들을 읽는 거를 중점으로 가져갈 생각이지만 그래도 유튜브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영상도 그런 시도의 일환인데요. 괴담은 아니지만 잘 때 듣기 좋은 영상이라는 대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시도는 반드시 채널의 정체성의 연장선상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채널에다가 막 노래하는 영상 올리고 브이로그 막 올리고 이러면 초심 잃었네 뭐 자기가 월클 된 줄 아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실제로 막 그러다가 유튜브 지표 떡락한 분들도 계시고
제가 옛날에 자주 봤던 채널이 있는데 닥신TV라고 의사분이 중고차 잘 고르는 법 알려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 의사가 중고차 잘 고르는 법 알려준다는 게 목소리가 되게 나긋나긋하셔가지고 중고차 고르는 영상을 틀고 막 자주 자곤 했는데 종종 그분이 살면서 느낀 점을 알려주는 시리즈를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수면 영상의 정수 중 하나인데 이거 고급 정보인데 아무튼 그 채널이 중고차 얘기 말고도 살면서 느낀 점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연재를 했던 것도 평소에 나긋나긋하게 수면용으로다가 중고차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컨텐츠를 진행을 하셨었던 거죠. 아무튼 이 영상은 그 시리즈물의 오마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닥신TV 그 신재욱 형님께서 살면서 느낀 점 시리즈를 연재하지 않고 계신데 조속히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점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그래도 채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영상을 찍고 싶다면 서브 채널을 팔아 입니다. 저는 현재 그 잘 놀 때라는 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포게임, 종합게임, 브이로그, 노래방 라이브 이런 걸 올리는 채널인데 만약 이런 영상들 잘 때 채널에 올리면 사람들이 구독 취소를 누르지 않겠습니까? 잘 때 보려고 괴담 들으면서 자려고 구독한 채널인데 다음 연관 동영상이 막 제가 노래방에서 난리 피우고 이런 영상이면 구독 취소가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널을 파면 물론 당장의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본인이 굳이 만들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그런 건 서브 채널로 욕구를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본 채널의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종종 댓글로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주 고객층은 기존의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원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유튜브 꿀팁은 장기술에 불과하다. 장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 초반에 시청자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영상 끝을 급하게 끝내야 된다. 효과음을 빠방하게 넣어야 된다. 시류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 영상 어딘가에 구독, 좋아요를 해달라고 한다. 이런 게 다 중요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튜브 채널을 근본적으로 잘 되게 하는 그런 초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건 좀 잡기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잡기술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꿀팁들을 적용하기 전에 우선 그 세상에 통할 주제를 선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세상에 통할 그 컨텐츠란 희소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거나 사람의 호기심을 동하게 하는 소재 그런 걸 다루거나 그런 건데 여기에는 그 왕도가 없죠. 심지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유튜버의 그 지속 가능한 채널 운영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튜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주제를 고정 컨텐츠로 가져갈 것이냐 그걸로 확실하게 정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알고 계속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 찍어보는 녹화 콘텐츠라 상당히 그 생방송할 때보다 더 떨리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살면서 느낀 점 시리즈를 계속 올릴 예정인데요. 유튜브와 관련한 그런 느낀 점 말고도 제가 실생활에서 살면서 느낀 점 이런 것도 연재할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정답이 아닌 점, 생각에 불과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